지금까지 어때? 좋아요. 괜찮아? 잠시만요. 시선 같은 거 뭐 이런 거 괜찮아? 네. 하하호 왜 그랬어? 막 이러려고 했는데 다큐멘터리 수준이네 지금. 안녕하세요. 위없는 여자 송민서입니다. 오늘 게스트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에 유방암 6년차가 된 문성민이라고. 반갑습니다. 유방암을 겪으셨는데 간단하게 유방암 병력, 이제 수술 과정이나 기수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2017년에 유방암을 진단받아서 그때 진단받았던 기수가 2기였고요. 수술이랑 항암이랑 뭐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는 다 받았고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5년차가 돼가지고 산정특례는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치료는 다 끝난 상태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현재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어떤지? 지금은 예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좋고요. 오히려 암 진단 이전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운동도 많이 하고 제가 마음 관리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들. 네.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활동들이라면? 자기 돌봄하는 과정들을 좀 많이 챙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리 상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독서도 좀 많이 했었고 저는 제일 최우선으로 치는 게 걷기거든요. 걷는 거를 거의 매일마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 시간 동안 저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 암이라는 걸 본인한테 이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심정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는 저는 사실 건강검진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발병이 된 건데 진단을 받았는데 믿기지가 않았고 동네 병원에서 먼저 진단을 받았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병원을 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동네 길 걸어가는데 한 10분 정도 집까지 걸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쪽팔리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선에 개의치 않게 그냥 계속 눈물이 나셨구나. 맞아요. 그러면 혹시 전조 증상 같은 거 있었을까요? 유방암 전조 증상? 그게 그때 당시에는 진단 받기 전까지는 제가 사실 잘 몰랐고 진단을 받고 나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이래서 진단을 받았구나 생각을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등이 조금 아팠었거든요. 등 쪽이 제가 오른쪽을 수술을 했는데 네네. 오른쪽 등이 아픈 날이 좀 많았어요. 날개뼈 쪽인가요? 날개뼈 쪽에. 날개뼈 바로 쪽? 그러니까 가슴 바로 뒤쪽에. 그쪽이 등이 아픈 날이 많았는데 이게 전조 증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네. 날개뼈 쪽, 등 쪽이 아팠다고. 네. 통증 같은 느낌이죠? 통증? 찌릿찌릿하고 이게 등이 아팠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 기수면 증상이 없대요. 거의 무증상이. 네, 말기나 4기 정도 돼야 이제 겉으로 보이는 표면 피부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염증이나 그런 게 있어야 통증이 있는 거지. 사실 3기까지는 증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소리 없이 찾아오는 암 중에 하나도 유방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수술 과정 중에 뭐 치료 과정이나 이제 힘든 점이 좀 있었을까요? 그 유방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끝나는 편이기도 하고 장기 쪽에 수술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간편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는 몸이 막 힘들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2인실을 썼었는데 그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저한테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셨고 그 관심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얘기를 굳이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아침마다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는 아침 운동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가면 모든 유방암 환우들이 와요. 같은 병동에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그때 31살이었는데. 그 관심이 되게 부담스러워서 점점 그 운동 시간에 안 가게 됐어요. 네. 너무 많은 관심들,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쵸? 조금 이제 손녀뻘도 될 수 있고, 딸뻘도 될 수 있으니까. 네, 관심이 말씀하시는 게, 왜 젊은데 벌써 암에 벌써 걸렸냐.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왜 걸렸는지 사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도 왜 걸렸는지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그쵸. 네, 그래서 부담스럽더라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후유증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수술 후유증은 사실 잘 모르겠고, 항암을 하고 나서 제가 생긴 후유증인 것 같은데, 추위에 좀 민감해졌어요. 그 전에는 추위나 더위나 그렇게 많이 타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머리를 항암제 때문에 밀게 되고, 또 제가 겨울에 항암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추위에 좀 더 민감해져가지고 항상 겨울에는 모자를 좀 챙겨서 다니는 편이고, 손이랑 발도 좀 민감해지더라고요. 잘 차가워져요. 네. 다른 불편한 건 없고 추위를 많이 타신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항암하고 나서 외모가 변하게 되니까, 머리도 그렇고, 가슴도 수술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도려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할까? 그런 게 있었죠. 많이 극복이 됐어요, 지금. 그쵸.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은 내려놓게 되는 또 그런 게 맞아요, 생기긴 맞아요.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성민 씨가 지금 제가 아까 걷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뭐 걷기는 옛날부터 했었나요? 아니면 수술 전부터 했었는지, 아니면 수술 후에 한 건지? 수술 전에는 걷는 위주로 운동을 많이 안 했었고요. 제가 요가랑 헬스랑 이 정도는 좀 하고 있었는데, 여러 암 관련된 카페를 이렇게 막 찾아보면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항암할 때 맨날 제가 걸었거든요. 거의 맨날 이렇게 걷다 보니까 되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걸으니까 저절로 행복해지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이거를 내 탓으로 돌리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럴 때 오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자책이었어요. 자체. 네. 내 탓. 내 탓이다. 내 탓이라는 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밖에 안 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이런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걷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니고, 사실 원인은 잘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시간을 허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내려놓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걷기를 통해서 성민 씨는 멘탈 관리를 한 거네요. 체력 관리도 하고 멘탈 관리도 하고. 맞아요. 걸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세로토닌이라고 세로토닌이라고 행복 호르몬이 이게 저절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도 좋지만 햇빛을 받으면서 30분 이상 이렇게 걷게 되면 저절로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행복하게 만드는 물질인데 우울감을 이렇게 줄여주고 저절로 내 몸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무기력증에서 좀 탈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건강관리 중에 하나가 등산이었거든요. 등산도 걷기니까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꿀벅지 되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근육이 빠질 때, 항암할 때 근육이 빠지는데 다 빠지죠. 응. 허벅지부터 빠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근력이 되게 중요한데 잡아주는 힘이 여기서 오잖아요. 그쵸, 그쵸. 걷다 보니까 저절로 이게 생기게 돼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유방암이든 아니면 다른 암이든 겪고 있는 환우분들에게 혹시 좀 이것만은 안 하셔도 괜찮겠다? 뭐 그런 아까 말씀하신 건 자기 비하, 뭐 자기 잘못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제 좀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환우, 20, 30대 환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 친구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사회 진출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회 진출을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인데 발병을 한 케이스가 좀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사회에 진짜로 내가 진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임에 나오라고 하는 말이긴 한데 혼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계속 나를 비하하는 생각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 용기 내는 게 되게 힘든데 밖으로 나와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아픈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암 친구들한테는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한번 나오시면 계속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들어보니까 무슨 그런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 모임 이름 뭐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제가 트레킹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20, 30대 아마누드 대상으로 트레킹 모임을 하고 있어요. 서울 안에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너무 추운 겨울이나 너무 더운 여름에는 진행을 못하고 있고 봄이랑 가을에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아마 처음 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이 제일 궁금한 내용이 아무래도 암 수술비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성민 씨는 유방암 이제 수술비나 뭐 지금까지 치료했던 그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구독자분들에게 좀 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수술했던 때는 6년 전이고 항암은 5년 전에 했었는데 그래서 기억이 완전히 막 나진 않거든요.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암에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산정특례라고 나라에서 그걸 바로 등록을 해줘요. 그럼 그게 등록이 되면 전체 치료비 중에 95%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5%만 환자가 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급여 내용은 그건 제외가 되고 급여 항목만 5%를 환자가 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냈던 수술비는 입원했던 날이랑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이 안 됐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냈던 비용들이 있는데 산부인과 진료를 협진을 했었거든요. 산부인과는 호르몬제를 먹기 때문에 그 호르몬 차단하는 그런 약을 먹게 되면 부작용이 자궁 내막암이에요. 좀 어이가 없죠. 암 때문에 약을 먹는데 그게 부작용에 암이 암이- 생겨요.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필수인가요? 호르몬성 유방암에 걸리게 되면 필수로 먹게 되고요. 그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도 협진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비용은 산정특례에 들어가지 않아서 제 환자가 다 100%를 부담을 하게 돼요. 그게 조금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그 약이랑 주사 맞았던 게 부작용이 사실 생겨서 시술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런 비용들은 다 제 사비로 내게 됐죠. 네. 뜻하지 않는 비용이 이제 저도 위암 수술을 했지만
뜻하지 않는 비용 발생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기검진, 매년 하는 정기검진 과정 중에도 뭐 한 3, 40번 매달 매년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생활비도 필요해야 하잖아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보험에 그 가입을 해놨던 게 사실 있었어가지고 그 진단금을 받아서 그걸로 충당을 했던 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진단 받기 전에 일을 할 때 모아놨던 돈들 그걸로 생활비를 썼었는데 사실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음식부터 예전에 식단. 먹었던 식단을 해야 되니까 좋은 음식들, 좋은 재료들 그런 것만 챙겨 먹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좋은 재료들이 유기농, 그렇죠. 농약 잘 안 쓴 거,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비싼 식재료로 음식을 해 먹게 되더라고요. 그럼 성민 씨는 암 수술하기 전과 지금 암 수술한 후의 삶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일단 활기가 많이 생겼고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생활하는 반경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올라갈 수 있는 산이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트레킹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럼 애는 안 만났나요? 애 없는 걸로? 네. 그러면은 성민 씨는 이제 새해가 지금 밝았잖아요. 2024년도 지금 첫 게스트 분이신데, 2024년도에 혹시 생각해 놓은 꿈이나 뭐 목표 아니면 이런 건 조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오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거를 2023년에 이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꿈이 사실 없어졌거든요. 만들어야 돼요. 네, 만들어야죠. 그 이후에 사실 생기긴 했는데 산티아고 말고 더 길고 더 길고 네, 높은? 히말라야나 뭐 이런 트레킹하는 곳을 더 많이 가는 게 꿈이 됐고요. 그리고 저를 비롯한 다른 20, 30대 아만우들에게 같이 이렇게 모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꿈입니다. 20, 30대면 40대는 안 되는 건가요? 40대는 저 40대인데. 와서 도와주세요. 네, 저는 열심히 일하는 걸로 하고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지금 촬영 되는 중이야? 손 시려. 이거 진짜 잘하잖아. 난 열이 많아. 난 진짜 좀 왜 이렇게 차가워 여기 안에 있는 게. 항상 이래요. 진짜? 이게 그 약간 후유증 그런 것 같아요. 추울 때도 있고 좀 너무 좋다. 원래 제 손도 되게 하얗거든요. 탄 거잖아. 다 탔어. 탄 거잖아. 원래도 살짝 까맣잖아. 아니요, 저 하얘요. 하야? 아 진짜? 많이 탄 건데 그럼? 진짜 많이 탔어요. 거의 뭐 내 수준인데? 완전 많이 탔어요. 난 원래 까매가지고. 이게 그 산티아고에서는 한 이 정도 되는 길이 한 이 정도까지 오는 거 입었거든요. 근데 걷기 끝나고 이렇게 마을 돌아다닐 때는 한 7분? 반팔 정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는 거. 난 거기 가면 진짜 무조건 다